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 앉아 계시죠? 네. 제가 사실 시작하기 전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한 번도 얼굴을 내놓고 한 적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써야 되나? 뭐 선글라스라도 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게 뭐 내 얼굴이 막 그렇게 센세이셔널한 파장을 일으킬 것도 아니고 어쨌든 면대면으로 만나는 소통을 하는 환경에 있으니까 함께 얼굴 보면서 소통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마스크는 옆에 버려두고 집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다들 퇴근하시고 뭐 또 공부하시고 다 일상에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어, 저와 함께 경험을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지금 뮤지컬 천재 황조교로 활동하고 있는 황조교 황정우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 타이틀에 그대로 다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문화재단에서 경험을 공유해서 더 커다란 지식을 만들어낸다. 이 얘기거리 프로그램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하기 전까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많이 알려드리는 게 좋을까? 아니면 좀 서툴더라도 제 시행착오의 과정을 알려드려서 좀 훗날 SNS 계정을 운영하시거나 브랜딩을 하실 때, 이런 사례가 있었지 하고 좀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는 사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좀 기술적인 부분을 좀 많이 배치를 하려고 그랬다가 진솔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 여기 해시태그 안에 show your work라고 돼 있죠. show your work는 이제 너의 작업물을 드러내라. 왜 제가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는지는 뒤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의 분들이 뭐 예술가 지망생 분들이시거나 이미 또 현업에서 예술계 종사자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SNS라는 플랫폼에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내고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빌드업할 것인가, SNS라는 플랫폼을 어떻게 영리하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 사례를 통해서 정말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저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가 있고 여기 뮤지컬 천재 황조교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밑에 있는 캐릭터와 뮤지컬 천재, 황조교, 이게 어떻게 보면 브랜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제가 2018년부터 인스타그램 계정을 처음 만들어 왔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지금도 물론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지만 그 결과로 현재 지금 제가 여러분들과 만나는 접점이 뮤지컬 천재 황조교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얘기거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려야겠죠? 네. 오늘은 1부, 2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부, 2부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1부에는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더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술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를 지향점을 갖고 계신지 간략하게 그냥 자기소개 정도로만 같이 좀 네트워킹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첫 번째는 저를 소개하고 여러분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show your work의 의미. 이걸 제가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가 바로 show your work란 단어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황조교라는 브랜드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지만 황조교라는 부캐, 요즘 부캐 열풍이 많이 부는데 부캐라고 할게요. 부캐가 생겨나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걸 시도해 봤는지,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세 번째, 황조교의 브랜딩 과정이고, 네 번째, 이 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셀프 브랜딩은 뭔데? 어, 셀프 브랜딩이 뭐다라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경험을 해봤더니 셀프 브랜딩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1부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 2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컨텐츠를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도구와 웹사이트, 프로그램 등을 알려드릴 거예요. 뭐 기능을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이런 거를 활용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분명히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하나라도 가져가실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도구들을 살펴보고 두 번째는 저는 완성된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황조교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일 중요한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1부 끝날 때도 질의응답을 짧게 한번 가지고 마지막에 질의응답은 뭐 브랜딩이든 SNS를 사용하는 거든 뭐 예술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 등을 자유롭게 공유하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 강의가 일방적인 강의라기보다는 서로 소통을 하면서 서로 얻어갈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막 부끄러워 안 하셔도 돼요. 저도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데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 부끄러운 거 매안 가지고 자기가 모르는 거는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다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어제 목차까지 했는데 벌써 이렇게 벌써 떨리는데 왼쪽에 이제 인스타그램 사진을 올려둔 이유는 제가 주로 활동하는 SNS 플랫폼이 인스타그램일 뿐더러 2020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SNS가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위에 네이버 밴드 아시죠? 네이버 밴드도 인스타그램보다 사용자는 많은데 어떻게 보면 밴드는 좀 약간 폐쇄적인 그룹이잖아요. 근데 인스타그램은 널리 개인의 브랜드든 어떤 기업의 브랜드든 널리 뻗어갈 수 있는 그런 SNS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저도 인스타그램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뮤지컬 천재 황조교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캐스트, 블로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천재들은 스스로를 천재라고 일컫지 않아요. 천재들은 남들이 붙여주는 칭호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스스로를 천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그 이유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브랜딩 과정의 일부라면 일부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뮤지컬 천재 황조교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바탕으로 저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고 그 뮤지컬을 소재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캐스트, 네이버 블로그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2주 동안 베타 테스트를 진행했던 뉴스레터 형태로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걸 막 한 번에 시작을 하거나 한 번에 모든 일을 벌리진 않았고 제가 가장 먼저 했던 SNS는 블로그였어요. 네, 네이버 블로그를 시작을 했는데 군대에서 저는 그 행정병 의경 출신이거든요. 의경의 경찰서 사무실에서 일을 했는데 그때 시간이 좀 많이 남아가지고 했던 게 블로그였어요. 그때 뮤지컬만 한 건 아니었고 뭐 맛집도 하고 뭐 일상 정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SNS 세계에 한 2013년도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듯이 뭐 개인 계정이라 그러죠. 페이스북도 해보고 인스타그램도 운영을 해보고 이제 뮤지컬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한 플랫폼은 인스타그램. 그리고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제가 시작한 SNS가 유튜브, 작년 10월에 시작한 팟캐스트, 그리고 블로그는 버려뒀다가
네이버에서 요즘 블로그를 굉장히 부흥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지금 MZ세대라 그러죠. 이제 MZ세대들이 다시 블로그로 모인다고 하는데 그 과정과 맞물려 가지고 어, 네이버 인플루언서 시스템이 지금 서서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또 공연 전시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돼서 네이버 블로그도 지금 살려보려고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레터는 정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2주간의 어떤 베타 테스트를 거치면서 실험을 해봤어요. 어, 왜냐하면 이 뉴스레터를 유료로 한번 운영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시행을 해봤는데, 정말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스레터에 대한 부분은 뒤에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천재. 천재 지금 제가 말하면서 너무 이제 낯뜨겁고 부끄러운 타이틀인데, 제가 제 이름을 천재라고 붙인 이유는 제 스스로에게 컨텐츠를 만드는 제 스스로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천재라는 타이틀을 붙인 것 같아요. 네. 원래는 뮤지컬 하는 황조교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내가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 이름에 조금 부담감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좀 올바른, 좀 선한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에게 좀 부담감을 짊어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재라는 이름 붙였고, 지금 컨텐츠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간간히 작품 활동도 하고 있고 올해 출간을 목표로 글을 또 쓰고 있습니다.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한 서적을 출간하는 걸 목표로 지금 글도 쓰고 있는 상태고요. 마지막으로 황조교라는 이름 많이 물어보세요. 황조교가 도대체 무슨 군대 그 조교냐 아니면 그 대학 원에 있는 조교냐라고 말씀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대학원 조교를 2년간 하면서 황조교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조교라는 존재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의 이제 강의를 도와드리고 무리 없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존재잖아요. 근데 또 이게 또 제가 뮤지컬 천재 황조교로 활동하면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랑 딱 맞물려져서 황조교란 이름은 내가 봐도 좀 잘 짓지 않았나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는 칭호는 저희 팔로워 분들을 교수님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조교는 우리 교수님들께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즐길 수 있게 도와드리는 조력자로서 옆에 남아있겠다라는 포부를 담아서 이제 저희 팬분들, 팔로워분들을 교수님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저의 소개가 이제 간단하게 끝났는데 지금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의 소개도 한번 간단하게 듣고 싶어요. 생각보다 참가하시는 분들도 많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벌써 많이 좀 흘러가서 빨리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네, 다음. 네, 쇼유어워크 제가 어떻게 시작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 유일한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저는 학부를 편입을 하고 나서 뮤지컬과를 편입을 하고 나서 4학기 내내 장학금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네, 학교를 거의 공짜로 다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정말 이게 제가 학교 다니면서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네,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그때도 왜 쇼얼워크를 시작하게 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4학년 1학기였어요. 4학년 1학기 희곡강독이라는 전공 수업 시간이었는데 보통 희곡강독이라는 수업 자체가 배우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다양한 뭐 국내 희곡, 해외 희곡들을 여러 편을 읽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근데 그때 교수님들이 너네가 어차피 배우라는 직업을 선택을 할 거면 지금부터라도 SNS를 활용해서 너네를 드러내야 한다. 잘하든 못하든 너네가 이걸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러니까 너네 이번 학기 한 학기 동안 희곡강독 수업을 들으면서 너네가 이뤄내야 할 것은 잘하는 것, 보여주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선택을 해서 남들한테 보여주는 작업을 해라.
그게 바로 그 과제의 이름이 바로 Show Your Work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때는 그랬어요. 제가 이걸 황조교라는 브랜드를 뭐 3년 이렇게까지 끌고 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다만 이번 학기가 끝났을 때 장학금을 무조건 받아야겠다. 이 과제도 완벽하게 수행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그때부터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원래 한국외대라는 곳에서 국제통상학을 전공을 하다가 저도 뮤지컬이 너무 좋아서 뮤지컬과를 편입을 한 케이스예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주위에 노래, 춤, 연기, 기능적으로 너무 잘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나는 이거를 내세우기에는 나만의 메리트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노래를 뭔가 SNS에 올린다? 춤을 올린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과제를 해내야 되니까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다가 제 과거의 경험 속에서 답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뭘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내린 답이 어쨌든 제가 동기들보다는 뭐 외대를 나온 그 과정에서 배웠던 영어 실력이 있었고, 정말 신기한 게 여러분, 뮤지컬 전공생들이 생각보다 뮤지컬을 안 보러 다니는 거 아세요? 그분들은 전공생들이 자기들이 하는 걸 좋아하고 보는 건 막 그렇게, 또 왜냐면 비싸니까, 티켓이 비싸니까 하는 걸 그렇게, 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나는 주위의 동기들보다 뮤지컬도 많이 보고 뮤지컬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뮤지컬 자체, 뮤지컬이라는 장르 자체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결합해서 나만의 특장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내린 결론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소개해보자. 아직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좋은 뮤지컬 넘버들을 번역을 해서 이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그리고 이 넘버는 어떤 상황이고 어떤 가사를 드러내고자 하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기록을 해나가자.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도 그 당시에 배우 지망생이었기 때문에 저의 포트폴리오, 저의 레파토리로 쓸 수 있는 노래들이 늘어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고, 저도 브로드웨이에서 들어오지 않은 뮤지컬들을 접하면서 지금 브로드웨이의 본고장인 미국과 영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공부하겠다는 목적으로 선택을 한 거예요. 네. 오로지 저를 위해 선택을 한 거죠. 그렇게 처음에 황조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적인 느낌이 탄생을 합니다. 굉장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제 로고와는 다른 마초적인 이미지, 머리가 막 이렇게 막 휘날리고 수염이 막 이렇게 덥수룩하게 있는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 아, 어, 배우의 지성, 감성, 신체, 소리를 공유합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그러니까 배우가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통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하나씩 하나씩 쌓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장학금. 장학금을 받으려면 어떻게든 내가 매일 꾸준히 이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한 학기가 보통 4개월 정도 하잖아요. 3, 4, 5, 6, 7, 5개월 정도라고 치면 5개월 동안 거의 매일 올렸어요. 평일에는 하루에 하나씩 매일 SNS, 인스타그램에다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넘버, 우리 뮤지컬 안에 들어있는 음악을 넘버라고 하거든요. 넘버를 하나씩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해보니까 어느 순간 100개, 200개가 쌓이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이구, 그렇게 해서 한 학기를 운영을 했어요. 한 학기를 운영을 했더니 어떤 결과물이 나왔냐? 거의 팔로워는 700명 가까이 모았고, 어, 이후에 소통을 하면서 계속 늘려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제가 깨달은 점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자면, 첫 번째,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무엇인가에서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스타그램 보면 유머 계정이나 이런 거 되게 많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적인 콘텐츠를
올린단 말이죠. 근데 리스크를 따져보거나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그런 것들은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대체되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됐든 뭐든지 나로부터 시작하는 거. 나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모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 이야기를 서서히 해가고 콘텐츠를 확장해 나가는 게 저의 1차적인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뒤에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내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콘텐츠가 확장이 되면 콘텐츠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또 대중적인 소재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또 대중적인 콘텐츠를 선택을 해가지고 확장을 하다 보면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 내 이야기를 했을 때 파급력과 사람들을 모아놨을 때 내 이야기를 했을 때 파급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복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이야기를 하는 거. 그 다음에 대중성 있는 소재로 확장을 시켜나가는 거. 그 다음에 다시 내 이야기를 하고 또 확장을 시켜나가고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 쇼하는 게 중요하다. 처음부터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네. 처음부터 뭐 디자인적으로나 뭐 내용적으로 완벽한 콘텐츠를 올리는 것보다 처음에 일단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수정을 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어떻게 이 대단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구독자들을 모으고 나의 브랜딩을 조금 더 널리 알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서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꾸준히 뭐라도 올리는 게 중요하다. 그 결과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저는 뭐 남들이 보든 보지 않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꾸준히 올렸기 때문에 그 포트폴리오라 그러죠. 제 피드를 보고 이 사람은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소개하는구나.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내 뮤지컬을 소개하는 계정들은 몇 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인스타그램에서 소개하는 계정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서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니즈를 느꼈던 많은 분들이 서서히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내가 만드는 콘텐츠가 어떤 대상을 향해 있는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찌됐든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오래 지속을 하려면 내 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면서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지?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짓이지? 라는 생각이 들면 오래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초창기 때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컨텐츠를 만들면서 나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이 방향성이 바뀌게 돼요. 나의 발전을 위한 오로지 나의 관심사로만 컨텐츠를 만들었다면 추후에는 이 방향이 약간 바깥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번째, 그럼에도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뭘까요? 이거 혹시 가장 먼저 맞추시는 분께 제가 뭐 기프티콘 싸드리고 이런 거 해도 되나요? 담당자님? 근데 너무 안 되네. 그 맞추시는 분은 저에게 인스타그램 DM을 주시면 커피 기프티콘을 하나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담당자님? 괜찮나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초심을 유지한다. 초심을 유지하는 건 진짜 어려워요. 맞아요. 초심 유지도 중요하지만 비슷하면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되죠? 네, 정답 나왔습니다. 박지원님, 일단 시작하기. 일단 시작하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SNS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면 아이디어가 없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이미 머릿속으로 완벽한 기획을 하고 구상을 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찌됐든 첫 포스팅을 올리는 게 진짜 시작입니다. 그게 안 되면 꾸준히 지속하는 것도 어렵고 초심을 유지할 수도 없겠죠. 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아직까지 시작을 안 하신 분들이 많으시다면 오늘 이 얘기거리가 끝나고
내일이든 오늘이든 뭐라도 하나 계정을 만드는 것부터라도 시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님은 그 제 인스타그램 DM 주시면 제가 커피 기프티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학기가 끝났어요. 한 학기가 끝나고, 아, 내가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드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배우를 하고 싶은데, 생각보다 배우적인 느낌이라는 계정이 약간 입질이 온다 그래야 되죠. 아, 그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라는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때 고민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딱 1000명의 팔로워가 모였습니다. 거의 1000명의 팔로워를 모으는데 한 7개월, 8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어. 남들이 빨리 모은 수준에 비하면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만든 건데, 그 당시에는 저는 뭐 이걸로 대 인플루언서가 돼서 영향력이 엄청난 사람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1000팔로워는 저한테 굉장히 값진 수치이자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고민이 뭐였냐면, 어, 내가 만드는 콘텐츠는 누군가에 의해서 대체되기가 쉬운가? 과연 그만큼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두 번째는 내 이야기를, 내 이야기. 어쨌든 뮤지컬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이미 만들어진 창작물을 가지고 그걸 가공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야기가 빠져 있다는 거에 대한 갈증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때 제가 또 이걸 계속해야겠다라고 결심했던 계기는 유병재 씨 아시나요? 그 요즘 방송인 유병재님을 아십니까? 그분께서 어느 순간 저를 팔로우를 하신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래서 잘못 눌러서 그냥 자기가 팔로우를 누르고도 아, 모르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유병재님의 스토리에 제 게시물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병재님이 그 당시만 해도 100만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 스토리의 게시물을 보고 그날만 거의 300명인가 400명의 팔로워가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약간 키포인트를 드리자면, 요즘은 여러분 콜라보의 시대입니다. 혼자에서는 잘할 수가 없어. 뭔가를 완성시키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유튜브만 보셔도 많은 분들이 혼자서 하는 분들보다는 유튜버로 활동하시는 분들끼리 또 콜라보를 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작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걸 보면 서로 그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에 시작을 하시고 어느 순간 좀 막히는 지점이 온다면, 아, 이게 지금 나 혼자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와 좀 결을 같이 하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고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을 해서 콜라보를 진행하시는 것도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결이 맞다면 거절하실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거절 당하면 어때요? 우리 뭐 다 거절당하는 인생 아닙니까? 거절을 받다가 그 와중에 걸리는 거 하나가 됐을 때 또 터질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콜라보를 일단 한번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나도 이제 하나의 어떤 브랜드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배우적인 느낌이라는 이름 자체는 뭔가 이 계정을 봤을 때 배우와 관련된 배우 지망생들이 보면 좋을 컨텐츠를 올릴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하는데, 그 방향성으로 가기에는 좀 풀이 좁은 거 있죠. 네, 풀이 좁아서 조금 확장시켜 나가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침 떠오른 아이디어가, 대학원 조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 황조교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황조교라는 이름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마초적인 이미지에서 캐릭터도 두 번이나 바뀌게 됐어요. 처음에 좀 약간 대학생 캠퍼스를 거닐 것 같은 그 캐릭터에서, 두 번째 캐릭터 오른쪽에 보고 계신 지금 현재 캐릭터는 팟캐스트라는 플랫폼을 진행을 하면서
함께하는 크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컬처봄이란 팟캐스트에 19님, 27님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또 캐리커처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새롭게 탄생한 황조교 캐릭터가 오른쪽에 있는 현재의 캐릭터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온 방향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배우적인 느낌을 시작한 것은 오로지 저를 위해서였어요. 저의 발전을 위한 거였고, 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한 건데, 더 이상 욕심이 생기는 거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내 콘텐츠를 봐줬으면 좋겠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야 추후에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방향으로 확장을 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처음에 브로드웨이 뮤지컬만 소개를 하다가, 어쨌든 우리 주변만 둘러봐도 브로드웨이 뮤지컬을 아는 사람보다는 국내 뮤지컬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어쨌든 브로드웨이보다는 파이가 넓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국내 뮤지컬을 소개하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여기를 보시면 입시생, 전공생을 대상으로 하면서 국내 뮤지컬을 소개하게 됐거든요. 근데 여전히 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전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를 만들지만 결국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들고자 했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브로드웨이 뮤지컬뿐만 아니라 국내 뮤지컬까지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2018년도에 시작을 하고 2019년도가 흘렀어요. 그리고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여러분? 2020년도 1월에 저희를 구렁텅이로 빠뜨린 코로나가 창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공연계나 어떤 예술계, 진짜 모든 업종이 힘든 시기였죠. 근데 저는 신기하게도 이 코로나 시기에 거의 1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을 수가 있었어요. 어. 그 요인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가지 못하니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집에서 공연을 즐기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고, 제가 그때 만들었던 컨텐츠가 어떤 챌린지, 30일 뮤덕 챌린지라고 하루 동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배우를 소개하고 스토리에 공유해 주세요. 두 번째 날은 여러분들이 비 오는 날 듣기 좋은 뮤지컬 넘버를 소개해 주세요. 이렇게 30일 동안 진행할 수 있는 챌린지를 진행을 했는데, 그런 챌린지가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공연을 못 보러 가니까 많은 분들이 그 챌린지를 통해서 관극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래는,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원래는 항상 뮤지컬 유튜브 영상 들어가 보면 댓글에 뭐 누구누구 대표님 DVD를 내주세요, OST를 내주세요, 막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 상영이 정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렸죠, 공연계에. 근데 초창기만 해도 그런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도 않았고, 어떻게 언제 온라인 공연을 보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언제 하고 어떻게 보러 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게 정리왕 황조교라고 한 주간의 공연 콘텐츠, 온라인 공연 콘텐츠를 일정별로,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어떤 작품을 추천하는지를 정리해서, 그러니까 인스타에서 볼 수 있는 뉴스레터 형식이죠. 예, 그런 걸 운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서 점점 대상을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현재는 뮤지컬을 모르시는 분들 중에 뮤지컬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서 뮤지컬을 즐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컨텐츠들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관객들을 제 나름대로 개발을 해나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쨌든 뮤지컬이란 장르 자체가 드라마나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좁잖아요. 파이가 좁은데, 그걸 늘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대중적인 접점을 뮤지컬에 끌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폐쇄성이 높은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즐기기 위한
뭐 별명도 있고 뭐 은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즐길 수 있게 도와주는 도움을 주는 콘텐츠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밑에 보시다시피 콘텐츠의 확장은 저의 확장, 저의 세계가 확장되는 겁니다. 오로지 저만 바라보다가 점점 방향성이 나도 타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네? 이렇게도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었네? 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그걸 구상했던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콘텐츠에 대한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반응을 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해서 아이디어를 다시 한번 적용을 시켜보고 이렇게 해서 수정을 거듭해서 현재까지 오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의 키워드는 처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에서 시작을 했다면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뭘까?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랑은 별로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남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도 파악하는 것도 콘텐츠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향성을 타인에게 틀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참여를 유도하는 겁니다. 저는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올릴 때 좋아요가 많이 달린 것도 정말 좋지만 그 저장이라 그러죠. 인스타그램 옆에 이렇게 책갈피 모양으로 저장 표시되어 있는 거 있죠. 그 수치가 많거나 아니면 이게 스토리에 많이 공유가 됐을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 말은 즉슨 이 컨텐츠가 남들에게 알리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컨텐츠라는 걸 반증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수치들에 굉장히 집중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챌린지 컨텐츠도 본인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 자기만 알고 싶은 넘버를 남들에게 알리고 싶어 합니다. 그걸 어떻게 드러낼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챌린지를 기획을 하게 됐는데 저 이런 챌린지 말고 30일 뮤덕 챌린지 말고도 뭐 오랫동안 활동 안 하셨던 배우님들을 소환하는 뭐 슈가맨 소환 프로젝트 이런 것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 코로나 때 관극을 못 하잖아요. 공연을 못 보러 가니까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같이 관극하러 가자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약속이라 그러죠. 그런 약속을 선포하는 관극 약속 챌린지 이런 것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챌린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집단 지성을 이용한다. 인스타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 있습니다. 질문하기 기능이 있어요. 이거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콘텐츠를 만든 초창기 때는 내가 모르는 거를 드러내는 거에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내가 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저의 오산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아이디어가 모였을 때 더 좋은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일어납니다. 네. 굉장히 선순환이죠. 제가 굉장히 추구하고자 하는 SNS 안에서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게 이런 질문하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거를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열었던 컨텐츠, 기획했던 컨텐츠 중에 가장 스케일이 컸던 컨텐츠인데 황조교의 제멋대로 뮤지컬 어워즈라는 컨텐츠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걸 보여드려야겠다. 아이고. 때는 바야흐로 올해였어요. 올해 1월 달에 한국 뮤지컬 어워즈가 개최가 됩니다. 4회였나 그랬을 거예요. 4회인가 5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작년 한 해 동안 공연이 많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워즈가 열린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감동적인 상황이었어요. 관객들도 어워즈에 참여해서 축제를 즐길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들도 그렇고 관계자들도 그렇고 그걸 바라보는 관객들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한 해는
많은 공연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꾸역꾸역꾸역 올라가면서 관객들을 만났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 자기가 사랑하는 작품의 공을 치하하는 어워즈를 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한 건데 참가자들 모두가 본인이 상을 주고 싶은 배우나 관계자나 작품에 스스로의 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 상을 만들어줘서 그 상을 직접 수여하게 되는 그런 자리를 제멋대로 뮤지컬 어워즈라는 컨텐츠를 통해서 만들게 됐습니다. 이거 보시면, 아이고, 잠깐만요. 음, 음. 우리 배우님은 시상식 후보에 왜 없었을까? 배우님은 내 마음속 유일한 주연상이에요. 모두가 자기가 사랑하는 배우와 작품이 상을 받길 바라는데 시상식에서 받을 수 있는 상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뭔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어, 그리고 모두 고생했다. 2020년 한 해 공연계 우리 모두가 고생했다. 라는 우리 토닥토닥 해주자. 라는 의미로 개최를 하게 됐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그걸 했어요.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때 연극 아마데우스를 광고 대행을 하고 있는 커넥티드 컴퍼니라는 곳에 연락이 닿아가지고 초대권을 후원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라잘 코리아라고 건강기능식품 회사인데, 제 친구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근데 항상 저보고 막 배고 불쌍한 희극인이라고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을 하라고 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에도 도움을 받아서 후원 및 협찬을 받아서 초대권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협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상작 등록을 받아가지고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 진행을 했는데 이때 나온 상의 개수가 165개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165개 서로 다른 상이 생긴 거죠. 이 컨텐츠를 통해서. 근데 이 과정에서 본인들이 만든 상이 배우님들에게 보여서 알려지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가하신 분들 모두가 각자 스토리에 이런 어워즈가 열린대. 그럼 나는 이런 상을 만들었어. 라는 걸 스스로 이제 홍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황제미호가 널리 널리 좀 알려지게 됩니다. 알려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시상식에 유튜브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유튜브로 진행을 했고 총 165명의 수상자가 등록이 됐습니다. 창의력 대장상, 최다 노미네이트상, 공로상 이렇게 했는데 창의력 대장상은 165개 상 중에 가장 이 상 이름 괜찮다, 의미 있다 라는 상을 뽑아서 제가 수여를 한 거고요. 그때 뽑혔던 이름이 그대 연기에 난 행복해 항상. 굉장히 그러니까 저 혼자였으면 이걸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저 혼자 165개의 상을 만들라? 그럼 못합니다. 하지만 참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었던 거고 그 위에도 배우님을 본 뒤 내 심장이 부상, 뭐 사랑스러운 내게 아침마다 차려주고 싶다 밥상 이런 재밌는 상들이 모두 구독자님들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나왔다는 게 의미가 깊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어워즈이기 때문에 저희끼리 하는 것도 물론 토닥토닥하고 우리 뮤지컬 사랑해 우리 앞으로도 뮤지컬 사랑하자 이런 것도 의미가 굉장히 좋지만 정말 배우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고 노미네이트가 많이 되신 분들 그리고 상을 받으신 분들 중에 제가 좀 컨택할 수 있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수상 소감을 해주실 수 있겠냐라는 요청을 드린 배우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받았던 배우님이 바로 뮤지컬 배우 박은태님, 김소양 배우님, 그리고 문성일 배우님 그 세 분이셨습니다. 이제 박은태 배우님께서는 SNS를 안 하시기 때문에 그 아내분께서 운영하는 SNS가 있어요. 아내분께 DM을 드려서 저희 이런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배우님이 가장 많이 노미네이트가 되셨다라고 해서 이 컨텐츠 어워즈 취지를 알려드렸더니 정말 흔쾌히도 이렇게 사인과 함께 이번 제1회 황제미호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번 어워즈 수상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훌륭한 뮤베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게 관심과 사랑 주신 황조교님과 구독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와, 전 이거 자체가 정말 하나의 이 어워즈의 엄청난 결과물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내주신 배우님도 계셨는데 현재 지금 뮤지컬 마리 앙투아네트에서 마리 앙투아네트 역을 맡으시면서 굉장히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시는 김소영 배우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최다 노미네이트 탑3에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정성스럽게 영상으로 어워즈를 언급해 주시면서 이 어워즈를 또 빛내주시게 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거는 제가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아, 배우님들이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귀찮아하시면 어떡하지? 진짜 이게 혹시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흔쾌히 또 요청을 받아들여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게 됐고 아, 문성일 배우님 수상 소감은 이건 제 인맥을 통해서 주위에 또 배우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배우의 지인분, 이 문성일 배우님이셨어요. 그래서 문성일 배우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녹음본으로 수상소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PDF 파일은 제가 이따가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링크 눌러보시면 다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따가 혹시 PDF 파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채팅창에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부대 행사들 나름 갖출 건 다 갖췄어요. 다른 어워즈가 하는 것처럼 부대 행사 같은 것도 했었는데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부대 행사를 참여하신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네.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지원님 그때 참여를 해주셨는데 공연 토크 살롱 오늘은 공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워즈 이전에 매주 한 작품을 골라가지고 사람들끼리 공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보통 뮤지컬을 관람하시는 분들은 혼자 관람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홍공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아무리 감동을 받고 재미있는 공연을 봤더라도 그걸 어디에 풀어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너무 좋은 공연이었는데,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까운 공연인데, 이걸 알릴 데가 없어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 재밌겠다. 라는 생각으로 비대면으로 그때도 줌을 통해서 함께 몇 작품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계를 지켜주세요 챌린지는 뭐냐면 그 당시에 방역 지침에 의해서 두 자리 뛰어앉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아무리 대극장이 만석이 되더라도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연을 할수록 적자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워즈의 취지 자체가 우리들이 이렇게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뮤지컬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자 라는 취지에서 개최된 어워즈였기 때문에 이런 챌린지도 기획을 한다면 조금 더 공연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챌린지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이 챌린지도 역시 한 300분, 400분 가까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뭐 이 챌린지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협회 차원에서 뭐 요청을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좌석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그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 행사 중에 가장 컸던 어워즈였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아이고 잠깐만요. 모든 걸 혼자 진행했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모든 걸 계획대로 탁탁탁탁 해놓고 딱 이렇게만 진행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제가 일만 일단 벌려놓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을 새가면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정말 감사했던 거는 어워즈를 진행을 하면서 어워즈가 끝나고 나서 2회가 만약에 개최가 된다면 그때 자원봉사를 하겠다. 그때 언제든지 불러달라 하는 분들이 생길 정도로 역시
뭐든지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나눴을 때, 함께 이뤄냈을 때 더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때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세 번째. 세 번째는 콘텐츠를 만들 때 주의할 점, 고려해야 될 점은 트렌드와 시의성을 반영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건데, 흔히 콘텐츠 만드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땡땡 코인을 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비트코인 요새 막 난리잖아요. 옛날 난리였잖아요. 제가 인스타툰을 굉장히 즐겨보거든요. 주위에 인스타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께서 어떤 사회적 이슈나 뜨고 있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놓치지 않고 그거를 콘텐츠로 만들어서 올리십니다. 가령 브레이브걸스가 갑자기 떡상을 했을 때, 롤린 그때 그 컨텐츠로 만들었을 때 또 떡상, 그걸 통해서 만든 컨텐츠 떡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윤여정 선생님이 그 아카데미에서 여우조연상 받으셨을 때 또 그걸 바탕으로 만든 컨텐츠가 또 많은 분들께 널리 널리 전파가 됐었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뮤지컬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레이브걸스나 윤여정 선생님의 수상 소식이나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컨텐츠의 가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뮤지컬에 적용을 했을 때는 캐스팅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라인업이 공개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하루만 지나거나 몇 시간만 지나도 이미 보실 분들은 다 봐요. 어, 다 보기 때문에 그거는 적절한 타이밍에 빨리 컨텐츠의 퀄리티 어찌됐든 정확하게만 올려주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한 번 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 남들이 똑같이 올리는 것처럼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스피드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 컨텐츠가 조금 다르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은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캐스팅 소식을 알리더라도 뭐 프로필 사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이 배우님이 이번에 처음 참여하시는 분이다. 아니면 재연이나 사면, 뭐 과거에 참여를 하신 적이 있는 배우님이다. 이런 정보를 조금이라도 시각화해가지고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완전 다른 정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진짜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스피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 이슈가 생겼을 때 바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약간 늦었다, 이미 내가 좀 늦었다 싶으면 이 컨텐츠를 어떻게 다르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기별 콘텐츠는 우리 1년을 딱 내다봤을 때 커다란 행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해가 있을 수 있고, 뭐 크리스마스, 뭐 스승의 날, 뭐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념일들과 맞출 수 있는 콘텐츠를 또 생산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작년 제 생일이었나? 생일날 뮤지컬 넘버들 중에 해, 피, 더, 스, 대, 이, 투, 유 이런 글자를 한 글자씩 따가지고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영상 콘텐츠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상외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아, 이게 되는구나 라고 싶어서 새해 때는 해피 뉴 이어라는 글자를 가지고 또 컨텐츠를 만들게 됩니다. 그거 제 인스타그램 계정 가시면 조금 밑으로 내리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따 궁금하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7월 온라인 중계 총정리라고 되어 있죠. 이런 온라인 중계 일정 같은 경우에도 7월이 지나거나 온라인 중계가 지나버리면 가치가 없어지는 컨텐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이 시기가 지나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들은 어떻게든 먼저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마우스가 어디 갔니? 잠깐만요. 마우스가 사라졌다. 응? 알겠다. 이렇게 굉장히 조잡합니다. 네. 저는 제가 굉장히 디자인을 진짜 못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난잡하죠. 네. 이렇게 시기에 걸맞는 컨텐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팬톤. 매년 팬톤이 올해 컬러를 발표하잖아요. 그래서 뮤톤이라고 뮤지컬 하면 떠오르는 색상들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었었어요.
이건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 팬텀은 검은색 포스터 그리고 팬텀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주는 음침한 분위기 때문에 팬텀 블랙. 그 다음에 위키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엘피 그린, 맨 오브 라만차 동키엘로 이런 컨텐츠. 그러니까 이런 컨텐츠는 일상 속에서 발현된 이슈들을 뮤지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을 때 나왔던 컨텐츠들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릴 거지만 뮤지컬 컨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또 여기 아까 뭐 향을 위주로 하는 향을 가지고 또 예술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했고 또 뭐 시각 예술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자기 분야에만 너무 이걸 또 몰두해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서 받을 수 있는 영감을 못 얻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가리지 말고 어떤 컨텐츠든 본인의 컨텐츠로 적용시킬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감사한 마음으로 친절 봉사하는 마음으로 컨텐츠를 만든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반응하는 거, 우리가 도움을 받는 거는 내가 귀찮은 게 뭘까? 는 역시 남들이 귀찮은 거랑 똑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할인 같은 경우에 누가 뮤지컬 비싼 값에 제값 주고 보고 싶겠어요. 근데 막상 할인 정보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너무나 많은 곳에 혼재되어 있고 어디서는 뭐 타임 세일을 하고 어디서는 뭐 갑자기 쿠폰을 날리기도 하고 어디서는 통신사 할인이 있기도 하고 이런 정보를 모아주는 사람이 많이 없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귀찮은 건 내가 하자 라는 생각으로 만든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은 저장수를 보이면서 저장이 많으면 여러분 전파가 많이 됩니다. 어, 좋아요나 댓글도 정말 중요하지만 저장 그리고 그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에 공유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시면 바이럴이 되는 속도가 자체가 달라요. 음. 그래서 우리도 컨텐츠를 보다 보면 댓글에 친구 소환해가지고 밑에 댓글 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누군가에게 알리고 싶은 컨텐츠, 정보성 컨텐츠 이런 것들이 바이럴 되기도 좋다라는 사실을 언급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뮤지컬 할인 정보를 또 집대성에서 컨텐츠를 만들었었고 7월 11월 통장주의보 하반기 뮤지컬 라인업 월별 총정리 이것도 아까랑 좀 일맥상통하는 게 뮤지컬 라인업이 월별로 그냥 표로 딱 리스트업이 싹 다 돼 있는 컨텐츠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보기 좋게 월별로 시각화해서 약간 캘린더처럼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컨텐츠였습니다. 이 역시 라인업이 발표되고 나서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바이럴을 보였던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인사이트를 한번 보시면 좋아요가 2,400개인데 저장이 1,600개나 되죠. 그리고 보내는 숫자가 472개. 그리고 밑에를 보시면 도달한 계정이 밑에 게 중요해요.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69%다. 이 69%의 비율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스타그램 밑에 보면 돋보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탐색 탭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 올라간 컨텐츠가 바로 이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들이 내 컨텐츠를 많이 봤다라는 수치를 이걸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나 좋아요도 좋아요지만 저장이 굉장히 좋아요만큼이나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따가 또 한 가지 또 보여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이따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다. 좌석 변동 총정리 이것도 4단계가 유지되고 나면서 맨날 작품마다 뭐 매일 뭐 어떤 데는 티켓 오픈을 다시 하고 어떤 데는 티켓이 취소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거를 정리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노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사들이 공지하는 거를 노션 프로그램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것만 보면 어떤 작품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진짜 이거는 여러 개의 작품을 보시는 분들은 너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들이 너무 막 뿌려져 있었는데 정리하는 저도 힘든데 티켓을 갖고 있는 분들 얼마나 또 혼란스러우셨겠어요. 근데 이걸 또 정리를 하고 나니 많은 분들이 또 도움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뿌듯한 컨텐츠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아까 뉴스레터 궁금하셨던 분들 계시다고 해가지고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제가 2주 동안 뉴스레터를 발행을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카카오톡 채널을 개설을 해가지고 거기에 가입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 진짜 이것도 제가 계획적이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드러나는 게 카카오톡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유료로 보내야 되더라고요. 한 메시지당 50원인가 60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베타 테스터에 참여하신 분이 한 약 400명? 400분 정도 됐으니까 하루에 메시지 2개만 받아도 얼마예요? 한 4, 5천 원이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진짜 유료로 운영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카카오톡 채널을 기반으로 처음에 노션을 활용했습니다. 노션으로 이번 주 오늘 어떤 티켓 오픈이 있는지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줬고 그리고 타임 세일 오늘 어떤 세일이 있는지 캘린더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연계 소식은 이제 또 뭐냐 오늘도 어떤 주요 공연계 소식이나 배우들의 인터뷰가 새로 나온 것들이 있으면 또 정리를 해가지고 드렸고 마지막으로 또 넘버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린 넘버가 뭐다 라고 이렇게 추천까지 하고 해드렸는데 노션의 가장 큰 단점은 가장 많이 받았던 피드백은 가독성이 떨어진다였어요. 네, 가독성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표 같은 것들이나 이런 할인 타임 테이블들이 모바일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편하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드릴 거지만 그래서 활용한 게 스티비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스티비를 활용을 했더니 가독성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고 진짜 이거를 하면서 하루 종일 이거만 했던 것 같아요. 매일 보냈거든요, 뉴스레터를. 매일 아침마다 보내드렸는데 거의 밤 12시, 1시까지 같이 저 도와주는 친구랑 막 눈이 빠질 정도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뉴스레터를 만약 하신다면 매일 하는 거는 비추천드립니다. 많이 해봤자 일주일에 2번, 많아봤자 3번. 팀이 있을 경우는 모르겠지만 혼자 하시거나 좀 소규모로 하실 경우에는 일단 2번으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 뉴스레터 이야기는 조금 더 뒤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뉴스레터 이야기만으로도 한 2시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이 이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요. 저 9시까지 일부를 끝내려고 그랬는데, 진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5번째는 컨텐츠를 만들 때 나의 의견을 드러내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오리지널리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뮤지컬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하고 점점 많은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저 때는 진짜 너무 외로웠었거든요. 저 혼자 막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외로웠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좋은 컨텐츠를 지금 만들어 주고 계세요. 근데 어떤 뮤지컬 컨텐츠를 올리시는 분인데 어느 날 제가 그 계정이 들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그분이 저를 차단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크리에이터들끼리 모여 있을 때 더 큰 시너지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단을 처음 당해봤어요. 저는 그 인스타를 차단을 처음 당해봐서 굉장히 그 마음에 그 상처를 입고 같이 인스타그램에서 컨텐츠 만드는 형한테 형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 지금 너무 불안하다. 이런 말 했더니 그 형이 저를 차단하신 분의 계정은 유머 계정처럼 되게 단발성의 컨텐츠를 그냥 올리는 분이셨어요. 그런 분이셔가지고
의견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흥미로운 소재들을 위주로 빠른 호흡으로 업로드를 하신 분이었는데 형이 저한테 딱 그 말을 해주더라고요. 너는 그래도 황조교라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라는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정말 중요한 게 수많은 유머 계정들은 뭐 어떤 계정이 어떤 계정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비슷비슷하고 대체되기가 쉽고 팔로우를 하기도 쉽고 그만큼 끊기도 쉽잖아요. 근데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은 뉴스레터도 그렇고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도 그렇고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특히 소비하시는 분들은 컨텐츠 그 자체보다는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의 생각을 소비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의 컨텐츠 속에는 본인만의 고유한 생각이 들어 있습니다. 단순히 정보만 나열하고 단순히 그냥 뭐 이슈만 퍼다 날른다고 해서 그 정보가 가치가 엄청 막 많아지진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뉴스레터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의견이 들어갔을 때 정말 큰 어, 감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레포트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뉴스레터. 스티비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처음에 아까 노션에서 보여드렸던 뉴스레터에는 정보성 컨텐츠들이었어요. 거의 그냥 제가 수집할 수 있는 모든 정보들을 큐레이팅 해주는 거에 그쳤는데 그때 받았던 피드백이 이런 큐레이팅 정보로는 유료화를 하면 나는 굳이 이걸 유료로 소비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넣어봤던 게 내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유모한 생각인데 앞에 건 똑같습니다. 대신 좀 가독성을 높여서 본인들이 보고 싶어하는 공연만 클릭해서 가실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음. 이렇게 티켓 오픈 확인하기를 누르면 아까 노션 페이지로 이동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천재가 읽어주는 공연계 뉴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유닉이나 뉴스레터 유명한 데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연계 뉴스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는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듯이 그리고 밑에는 원문 기사를 보러 갈 수 있게 말을 건네듯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넘버를 소개할 때도 그냥 소개하지 않고 우리가 뮤지컬을 사랑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글을 쓰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의견을 누군가에게 전달한다는 거는 제 글을 통해서 누군가 상처받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은 정말 조심해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이 들어갔던 건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이제야 이 뉴스레터만의 특징이 보이는 것 같다 라는 피드백을 이때 가장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 뉴스레터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유무한 생각 중에 여성 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던 게 있어요. 어, 이게 저번 건가 보다. 저번 건가 보네. 여기서 유무한 생각에서는 이제 불법 티켓팅, 프리미엄, 양도 사기 이런 거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리를 해가지고 이런 피해 사례가 있었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논지로 글을 작성하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또 너무 길어져가지고 베타 테스트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유머한 생각에 가장 많은 공감과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뉴스레터를 2주 동안 운영을 했고 피드백이 한 400개가 모였어요. 정말 그건 정말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건 뉴스레터만으로도 얘기할 게 많으니까 이따 시간이 남으면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컨텐츠 모두가 원래 기존에 있던 컨텐츠랑 다르게 제 의견이 들어간 컨텐츠예요. 공연을 볼 때 관크라 그러죠.
관람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광크라 그러는데 유독 위키드란 작품에서 광크가 많았어요. 아기들도 많이 데리고 오시고 뮤지컬 처음 보는 분들이 또 공연을 많이 보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한 저만의 생각을 또 풀어서 컨텐츠로 만든 거였고 그레이트 코멧 완벽 해설은 유튜브 콘텐츠인데 그냥 뭐 작품에 대한 배경, 뭐 배우에 대한 정보의 나열이 아니라 저가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해석을 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라는 화두거리를 던져줬던 컨텐츠여서 굉장히 리뷰 컨텐츠 중에는 그래도 좀 조회수가 좀 잘 나왔던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뮤스트라다무스는 그 노스트라다무스 아시죠? 그 예언가 노스트라다무스. 그걸 이제 뮤지컬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황조교가 캐스팅 예측을 한다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이 캐릭터를 빌려와서 조금 재밌는 세계관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가져왔던 거였어요. 그래서 뮤스트라다무스라는 캐릭터를 가져와서 이거 왜냐하면 그 제가 캐스팅을 틀려도 아이고 황조교가 틀린 게 아니라 뮤스트라다무스님이 틀린 거예요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 연피성으로도 굉장히 좋은 컨텐츠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작품 라인업이 올라올 때마다 혹시 뮤스트라다무스님 이번에 안 나오시냐 이런 말씀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재미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이런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1부 마지막. 제가 제일 추구하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도 즐기는 뮤지컬. 영화나 드라마는 유튜브 컨텐츠든 인스타그램 컨텐츠든 그걸 보지 않아도 마치 본 것처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아요. 리뷰도 그렇고 어떤 방송 프로그램도 그렇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을 봤을 때 그런 작품에 흥미를 생기게 하는 컨텐츠들이 많은데 뮤지컬은 아직까지는 아예 파이 자체가 작다 보니까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하고자 하는 목표는 굳이 공연장을 가지 않더라도 그 공연장의 감흥을 일상 속에서 컨텐츠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슬로건이 그거거든요. 뮤지컬로 하나 되는 세상. 굉장히 허황된 꿈처럼 느껴지는데 뮤지컬로 하나 되는 세상이라는 슬로건으로 당신이 뮤지컬을 사랑하는 게 자랑스럽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 컨텐츠를 소비하시면 당신이 뮤지컬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컨텐츠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뒤에 거부터 설명할게요. 연뮤 체험 프로그램은 만약 뮤지컬 캐릭터들이 현실에서 원데이 클래스를 연다면 이라는 상상력에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위키드의 글린다 같은 경우에는 뭐 Get Ready With Me, 글린다의 Get Ready With Me 이런 것들 해볼 수도 있고 뭐 스위니 토드의 누구냐 러빗 부인과 함께 파이 만들기 막 이런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뮤지컬 캐릭터들이 현실로 나왔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상상력에서 출발한 컨텐츠였고 두 번째 뮤지컬 포스터는 또 굉장히 전시가 핫하지 않습니까 요즘. 그래서 또 이런 뮤지컬 속에서 뮤지컬이라는 거를 전시와 또 어떻게 융합시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포스터 정말 아름답게 잘 뽑힌 포스터들이 많거든요. 정말 벽에 걸어놓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벽에 걸어두고 싶은 뮤지컬 포스터 탑9이라는 주제로 컨텐츠를 발행을 했고 이때도 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포스터는 무엇인가요? 라고 추천을 받았더니 제가 모르는 정말 아름다운 포스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고 마지막 이 컨텐츠는 정말 애증의 컨텐츠인데 내 통장잔 고등학교. 이거는 뭐냐면 이것도 상상에서 출발한 거예요. 뮤지컬 캐릭터들이 학교 선생님이 된다면. 그래서 이 시리즈와 더불어 가지고 학생 버전도 있어요. 그 뮤지컬 캐릭터들이 만약에 이 내 통장 잔고에 입학을 한다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상상력을 출발한 건데 지금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선생님을 구성할 때 이미 너무 많은 메인 캐릭터들을 다 써버려가지고 학생 컨텐츠를 구성할 때 어떤 캐릭터를 써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부터 좀 선생님, 학생을 나눠서 고민을 했었더라면 적절하게 분배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생각보다 계획적인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충동적인 사람이어서 이런 컨텐츠를 또 만들면서 또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이건 저장보단 이건 적네. 이거 아까 봤던 것보다 적습니다. 네, 부끄러우니까 꺼야겠다. 네. 다음. 그래서 이 모든 컨텐츠들이 굳이 극장을 가지 않더라도 일상 속에서 즐길 수 있게, 그리고 내 컨텐츠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또 공연에 대한 호기심이 생길 수 있게 하는 컨텐츠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 정리하고 저희 한 5분만 쉬고 바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첫 번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빈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초창기 때 컨텐츠를 만들 때는 뭐든지 다 알려줘야겠다. 내가 아는 모든 걸 알려줘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컨텐츠, 피드를 올리고 밑에 거의 설명을 거의 레포트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즐기시는 분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도 뭔가 이 컨텐츠를 즐기고 참여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미 그거를 철벽 차단을 쳐놓은 거죠. 어,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간단한 소감과 함께 많은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는 질문거리를 애초에 던져줘요. 어, 이거 뭐 예를 뮤지컬 라인업이 공개가 된다면 이 뮤지컬을 함께 보러 가고 싶은 친구를 소환해 보자. 소환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과제를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많은 말을 덧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의 컨텐츠 자체가 이미지를 기반으로 영상을 기반으로 바이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텍스트를 읽지 않습니다. 텍스트가 많으면 우선 피곤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문을 쓰실 게 아닌 이상은 짧고 간략하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아는 거여도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많더라도 약간 내려놔야 됩니다. 다른 분들이 말을 할 수 있게, 다른 분들이 정답을 말할 수 있게 정말 쉬운 질문을 던지더라도 내가 아니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답을 말할 수 있게 해두는 게 빈틈을 만들어라 전략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핀포인트, 한 끗 차이입니다. 어떻게 전달하느냐, 어떤 정보를 더 첨가해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뮤지컬 콘텐츠 만드시는 분들끼리 굉장히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뮤지컬이란 소재로 콘텐츠를 만들면 비슷한 소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발행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경쟁한다는 느낌보다는 이분은 이걸 잘하시고 나는 이걸 잘하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줄 안다 라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당신이 헷갈리거나 귀찮은 지점. 내가 헷갈리는 거는 남들도 다 귀찮다. 그러니까 그게 성공하는 컨텐츠의 뭔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때 트위터에 엄청 많이 바이럴 됐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우리 공휴일 때, 대체 공휴일이나 이럴 때 뭐 관공서가 여는지 병원은 여는지 이런 정보가 굉장히 또 헷갈리잖아요. 근데 그런 정보를 한 곳에 정리를 해가지고 올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컨텐츠가 굉장히 많이 바이럴 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찮은 거는 본인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컨텐츠를 만들면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는 반응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네 번째,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영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뮤지컬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뮤지컬 콘텐츠만 소비하면 안 됩니다. 네, 그건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뭐 공부 콘텐츠를 보기도 하고,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콘텐츠, 유머 콘텐츠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요즘 트렌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온 세상이 콘텐츠 영감의 원천인 거예요. 그리고 떠오르면 바로 기록해두고. 그래서 제가 지금 노트가 있나? 있다. 저는 항상 이 영감 노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떠오르면 이렇게 기록을 해둡니다. 기록을 해가지고
아이디어가 휘발되지 않게. 여러분들의 머리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기억은 휘발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트와 펜을 아니면 메모장, 핸드폰 메모장이라도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아이디어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마지막으로 컨텐츠와 대상의 확장은 곧 내가 성장을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죠. 내가 발전할 수 있는, 내가 발전하는 만큼 컨텐츠도 발전한다. 그리고 내가 기꺼이 내어주는 만큼 사람들이 반응한다. 이거를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 황조교라는 브랜드가 여기까지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러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건데 이 셀프 브랜딩 버전은 5분만 쉬었다가 저희 끝날 시간이 다 돼가는데 48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거리 있으시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이따 시간이 제가 안 되면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채팅창으로 일단 남겨주세요. 네, 그럼 48분에 뵙겠습니다. 네, 48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이제 시간 분배를 너무 잘못해가지고 너무 죄송합니다. 네. 저 우선 바로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황조교 너가 이제 생각하는 셀프 브랜딩이 뭐냐? 너는 어떤 시행착오를 겪어왔고 너는 셀프 브랜딩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셀프라는 것 자체가 SNS라는 공간에서는 뭐든지 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정의 내리기 나름이다. 하지만 저도 저로부터 시작했듯이 시작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만약에 진짜 뭐 자기는 광고비를 너무 많이 받고 싶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분이 아니라면 본인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 브랜딩이라는 단어는 결국 자신을 어떤 키워드로 표현해낼 수 있느냐 이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항상 자기의 컨텐츠를 만들 때 왜? 너는 뭔데? 이걸 왜 하려고 하는데? 라는 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 왜라는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물이 자신을 수식하는 단어인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부지런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정리왕 황조교, 그다음에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제가 어떨 때는 뭐 관객분들과 작품을 이어주기도 하고 관객분들과 배우를 연결시켜주기도 하고 뭔가 어떤 매개자로서 역할을 컨텐츠를 통해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인중개사라는 타이틀을 붙였고 마지막 호구왕조교, 친절봉사, 친절봉사 정말 나는 내 한 몸 다 바치겠습니다. 교수님들을 위해서 라는 생각으로 호구왕조교 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브랜딩을 하실 때 여러분들을 표현하는 세 단어가 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항상 어디서 뭐 강연을 하거나 인터뷰를 할 때 퍼즐에 굉장히 많은 비유를 합니다. 네. 우리의 인생도 퍼즐 맞추기와 같고 브랜딩도 퍼즐 맞추기와 같습니다. 단지 그 퍼즐의 크기가 작고 크고의 차이일 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6피스짜리 퍼즐은 맞추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하나, 두 개만 얹어놔도 이게 대충 무슨 그림이겠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림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브랜딩이라는 과정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기도 훨씬 크고 한 10,000피스, 20,000피스 돼가지고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거예요. 시작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데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는 결국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는 퍼즐 조각 하나를 집어들어야 됩니다. 집어들고 어디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놔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다시 옮겨서 놓고 시행착오를 거치다 보면 처음에는 이게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지 않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자기가 완성해 나가는 그림의 방향이 명확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을 유추해 나가는 과정,
그림을 완성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한 브랜딩은 존재하기 어렵다. 그 말은 즉슨 실수 없는 브랜딩은 없다. 처음에 완벽하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더라도 분명히 중간에 수정을 거듭해서 계속 바뀌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명심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여러분들도 명심하셨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어, 퍼즐 맞추기는 빨리 맞추는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 그림을 완성시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호흡대로, 자신의 빠르기로 가져가야지 난 누구보다 빨리 맞출 거야. 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해나가다 보면 깨닫는 지점들이 올 거고 자신의 그림이 윤곽이 드러나는 순간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조급해하지 마시고 본인의 호흡대로 계속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퍼즐 맞추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1부가 끝났어야 됐어요. 그래서 원래 1시간이 끝나고 10분을 쉬고 2부를 좀 1시간 동안 더 길게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많이 하려고 했는데 바로바로 해야겠어요. 네. 그래서 도구들 중에서 좀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설명을 좀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컨텐츠를 만들 때 주로 3가지를 사용합니다. 제가 포토샵을 할 줄 몰라가지고 파워포인트로만 모든 컨텐츠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영상 편집은 파이널 컷을 하는데 파이널 컷도 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도 했기 때문에. 네. 유튜브로도 요즘 너무 잘 나와 있고 배울 수 있는 돈을 주고 온라인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툴로 핸드폰 어플도 요즘 굉장히 좋은 거 많잖아요. 영상 편집 어플 같은 거 블로 같은 프로그램도 있고 굳이 프리미어 프로가 아니더라도 일단은 가볍게 시작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션은 제 인스타그램 프로필 가보시면 프로필 링크에 노션 링크가 삽입되어 있어요.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를 노션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요즘 2개로 나눠진 것 같아요. 링크 트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여러 개의 링크를 이렇게 배치를 해두는 방법. 여기 링크 트리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노션은 좀 요즘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필 링크를 한 번만 보고 넘어가자면 잘 만들진 못했어요. 제가 노션을 배운 지는 얼마 안 돼가지고 약간 좀 조잡할 수는 있는데 그냥 일단 만들었다는 거에 의의를 두고 제가 지금까지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어떤 기조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 경기문화재단 얘기거리 강의 예정이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군지 저를 구성하는 키워드가 무엇인지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 제가 어떤 인터뷰를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자신 있는 거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도구 이런 것들 이렇게 해놓은. 그래서 노션도 여러분들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만드는데 노션만큼 또 요즘 핫한 게 없으니까 노션도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업 툴로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같이 일을 할 때 프로젝트를 만들 때 이건 또 좋은 게 여러 명이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뉴스레터 그때 만들 때도 동시에 그 친구랑 같이 입력할 거 입력하고 이렇게 하면 수정할 거 수정하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노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미지 소스나 디자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링크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래서 사진 비디오 소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이콘들을 얻을 수 있는 거, 목업, 우리 뭐 제품 만들 때 시안이라 그러죠. 시안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사이트, 그리고 폰트, 무료 폰트.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3별 폰트 유료로 그냥 가입해가지고 학생이 아니어가지고 한 달에 29,000원인가 39,000원인가 내고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전 진짜 디자인을 너무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컨텐츠 만들 때 어떤 색깔을 할지로만 2시간 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들었던 게 한다러스라는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디자인 유치원이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서 아직 잘하진 못하지만 기초적인 그런 디자인 툴이나 색감을 배치하는 법이나 레이아웃을 어떻게 배치해야 되는지는 이 한다러스 디자인 유치원을 통해서 알게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뭐 광고는 아니고 만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리고 혹시 눕기를 딴다 그러죠? 이거 비지는 눕기 딸 때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림만 넣으면 배경을 싹 없애줘요, 그냥. 그래서 포토샵을 굳이 못하더라도 눕기를 편하게 딸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색감, 아까 제가 색상 정하는 데만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이트만 볼게요. 그냥 모를 때는 단순한 게 최고인 것 같아요. 두 가지의 가장 효율적인 색조합, 이쁜 색조합들이 이렇게 나열을 해둔 사이트인데 이 복사 버튼을 누르면 색상 코드가 복사가 돼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데 갖다 붙여넣기 하면 이 색상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이거는 보시면 그냥 아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인스타그램 컨텐츠도 예약을 해가지고 올릴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인스타그램 인사이트를 보는 것도 다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페이스북 계정이랑 연동을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개인 계정은 비즈니스나 프로페셔널 계정으로 전환을 해야 크리에이터 스튜디오에서 이런 인사이트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방법들은 저희 링크에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사이트 보는 것만 한번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제가 최근에 올렸던 게시물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처음에 화면이 이렇게 뜨고 이 위에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이 계정을 만들고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컨텐츠의 인사이트가 다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면 최근에 올렸던 거 한번 볼게요. 뮤지컬 영화 디어 에바넨스의 국내 개봉 소식을 알려드렸던 컨텐츠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장수가 뭐 아까보단 적어요. 아까보다 적은데 도달된 비율도 적고 여기 보시면 발견이 우리가 그거예요. 도달이랑 노출을 합친 숫자인데 도달은 뭐냐? 도달은 이 컨텐츠를 본 계정의 숫자를 말해요. 탐색 탭이든 홈피드든 프로필에 와서 봤든 그 계정을 본 계정의 숫자를 말하고 노출은 조회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명이 여러 번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도달보다 노출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노출은 홈탭, 홈피드, 우리 인스타그램 처음 들어갔을 때 화면에서 오는 게 뭐 이 정도. 그리고 탐색 탭이 그 돋보기 버튼에 내 컨텐츠가 추천됐을 때의 수치, 그리고 해시태그를 타고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는지, 이 컨텐츠를 통해서 몇 명이 나를 팔로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리자면 아까 저장이 엄청 많았던 컨텐츠가 바로 이 컨텐츠였어요. 좋아요보다 저장 수가 많았던 할인 혜택. 좋아요가 1,300개인데 저장이 1,700개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요 안 누르고 저장만 이렇게 딱 누르시고 가신 분이 많았다라는 거죠. 이건 또 훨씬 많죠. 회원님을 팔로우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56%고 이 컨텐츠를 통해서만 98명이 저를 팔로우를 했고 이렇게 따다다닥 노출이 되었다라는 거를 보고 저는 그래서 어떤 걸 했냐면요, 여러분. 한창 인스타그램 계정이 좀 약간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러죠. 그때 좀 확실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올리는 컨텐츠마다 30분 그리고 1시간 단위 그리고 그 다음날 단위마다 좋아요, 댓글, 보내기, 저장, 노출 뭐 이런 수치를 엑셀에 다 정리를 해놨어요. 정리를 해놓고 과연 어떤 시간에 올리는 게 효율적인지 어떤 컨텐츠를 올렸을 때 반응이 좋았는지를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한두 줄 쓸 때는 몰랐는데 이게 여러 개 몇십 개씩 쌓이다 보니까 아, 이 시간에 올리는 게 좋겠다. 어, 오늘은 뭔가 이 방송이 끝나고 올리는 게 좋겠다. 오늘은 이 공연이 끝나는 시간에 올리는 게 좋겠다. 이러한 뭔가 인사이트들이 수치를 통해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확실하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 성장시키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엑셀에 수치를 정리를 해보세요. 수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네. 저장수가 많이 나오면 도달도 많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상호작용으로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꼭 이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은 함께 읽어보면 좋은 책인데 이것도 너무 주관적인 거라서 제가 그래도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책은 별표를 해놨어요. 예, 무기가 되는 스토리는 스토리텔링의 7가지 전략을 말하고 있는 책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적어왔는데 뭐 캐릭터를 설정하고 난관, 가이드, 행동 촉구, 실패 회피, 성공과 결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교과서 같은 느낌이에요. 컨텐츠를 만들 때 아, 이런 방식으로 이런 흐름대로 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던 책이고, 본인이 1인 미디어로서 1인 브랜드로서 셀프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3번 슈퍼팬입니다. 이 책은 1000명의 팬만 모을 수 있으면 어떤 사업이든 할 수 있다 라는 기조로 쓰여진 책인데 굉장히 알기 쉽게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고, 저는 이 1인 브랜드, 커뮤니티, 1인 브랜드 자체가 커뮤니티가 되는 게 미래 콘텐츠 산업의 이제 블루오션 점점 커질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슈퍼팬 슈퍼팬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생각의 쓰임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트위터에 글 정리해서 올렸다고 말씀드린 분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자기 인스타랑 트위터에 본인의 영감을 짧게 짧게 올려가지고 지금 뭐 4만인가 5만 명의 팔로워, 트위터도 몇만 막 이렇게 있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의 시작도 절대 거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시작은 절대 어렵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지금 여기 있는 분들이 이 수업 끝나고 이 얘기거리가 끝나고도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일단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 바로 생각의 쓰임이라는 책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도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추천책이 있으시다면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얘기를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래서 황종이는 어떤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싶냐? 앞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저는 어떤 하나의 커뮤니티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핸드폰 배경화면에 뭐가 되어 있냐면 항상 이 유나이티드 네이션,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지만 제가 만들어 가고자 하는 컨텐츠의 방향은 이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라는 공간 안에서 사람들이 뮤지컬에 대해 소통하고 즐기고 놀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누군가 이제 목표나 꿈이 뭐냐고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그냥 제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이에요라고 말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즐 조각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가야 될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윤곽이 조금 서서히 잡히는 느낌? 그래서 어, 저를 매개체로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뮤지컬이라는 장르를 일상 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거리는 여기까지고, 이제 시간이 벌써 10시가 넘었어요. 10시가 넘었는데 혹시 잠깐 여기 질문이 올라왔네요. 아, 잠깐만요. 음. 그러면 이 질문들 답변을 드리고, 혹시나 저한테 질문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DM이나 이런 거 주시면 되거든요. 답변 드릴 테니까 이 댓글창에 쓰여진 질문부터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차니즘을 이겨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초반엔 열심히 하다가 막상 진행하다 보면 다른 일도 너무 많고 현생이 너무나도 바쁜 탓에 정말 누구나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소재인데 귀차니즘이라 어 귀차니즘이라 저는 사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컨텐츠 인스타그램에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약간 습관처럼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중간에 저도 물론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막 팔로워도 그렇고 반응도 오지 않고 이럴 때는 저는 오히려 저 자신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콜라보 내가 나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뭐 할 수 있을지를 새로운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이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시점이 제가 가장 멘탈적으로 정신이 없었고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조교 시절이었어요. 대학원 조교 시절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강의가 비대면으로 옮겨가고 조교가 모든 온라인 강의 촬영과 편집과 이런 걸 모두 도맡아서 했어야 됐을 때 제 하루가 사라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새벽에도 교수님들이 전화 와서 이거 어떡하니 저거 어떡하니 이거 올라갔니 많이 이걸 말씀 전화를 받다 보니 제 삶이 없고 전화를 받는 것조차 무서워지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했던 게 새벽 시간을 활용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으니까. 황조교라는 컨텐츠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해보고 싶었으니까 새벽 5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유튜브 영상 편집을 배우고 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제일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주영님께서는 이 컨텐츠를 만드는 게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금 더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소리지만 하고 싶은 게 명확하면 몸이 피곤해도 정신이 피곤해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된다. 그리고 하기 싫다면? 이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내가 이 부캐를 키워서 얻을 수 있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그려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진짜 저도 명쾌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 자, 일단 그 다음 질문 일단 답변 드릴게요. 어, 감사합니다. 네, 이거 감사합니다. 부지런히. 번아웃, 음, 하다 보면 생각과 다르기도 하고, 많이 힘들기도 해서, 내일이 아닌가 할 때가 있어서, 아까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저는 번아웃이 제가, 뉴스레터를 준비했을 때, 그때 한번 딱 뭔가, 이대로만 좀 더 하면 번아웃이 올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 그 모든 걸 해소시켜줬던 그거는 제가 노력하고 투자한 만큼 돌아오더라고요. 컨텐츠는 투자한 만큼 돌아온다는 게 그 뉴스레터를 정말 뼈 빠지게 준비하면서 정말 막 밤을 새가면서 했는데 피드백을 보내주시고 피드백이 점점 개선되어 나가는 걸 볼 때마다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보답이 되고 피로회복이 되는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번아웃을 느낀 적은 없지만 제가 이게 계속 이제 좀 명쾌한 대답을 드려야 되는데 아 이게 참 어렵습니다. 어. 억지로 해야 될 일처럼 느껴질 때는 쉬세요. 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올렸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시작을 했어요. 음. 뭐든지 억지로 하면 탈이 나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거나 급하게 하면 탈이 나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는 잠깐 쉬어보세요. 잠깐 거리를 두세요. 그런다고 해서 절대 조바심 가질 필요 없다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퍼즐 맞추기는 빨리 맞추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의 호흡으로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림을 완성시키는 게 중요하다.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잠깐 쉬셔라. 저도 쉴 때가 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 꾸준하게 해오신 거에 너무 대단하다고 감사합니다. 네, 시간적인 부분에 많은 소요가 있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생활도 생각해야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꾸준히 적게라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답은 아까 그 생각의 쓰임이란 책에도 그분도 다 일을 하시고 밤에 퇴근을 하시고 간단하게 트위터에 자신의 생각을 업로드하고 어떤 영감이 될 만한 것들을 캡처해서 업로드하는 거에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본인의 상황에 걸맞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한 번에 많이 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했고 인스타그램이 어느 정도의 반열에 오르고 인스타그램 컨텐츠를 만드는데 시간이 좀 줄어들다 보니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겠다는 여유가 생겼고 이게 뭔가 하나를 다져놓고 해나가야지 처음부터 여러 개를 벌려놓고 하면 이도저도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한에서 해주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본업이 아니잖아요, 우리. 그쵸? 음, 뮤지컬을 졸업했지만 뮤지컬 배우라는 것보다 배우를 더 갈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경제적인 문제들이 크다 보니 매체 쪽이 더 다가오고 뮤지컬 레슨비도 많이 들고 뮤지컬에 굳이 올인하게 않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매체적으로 생각하시나요? 이거 약간 이거 약간 배우에 대한 그런 진로 상담인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옥주연 배우, 조승우 배우 이런 분들이 아니면 다 배우로만 뭔가를 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옥주연 배우도 심지어 다른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본인이 잘할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찾아내고 매체도 충분히 답이 될 수 있는 거 맞죠?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뮤지컬이 어렵다고 해서 매체라고 쉬울까? 어, 이 부분이 어려운데 저 부분에 가면 쉬울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우선은 그렇잖아요. 재능은 내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 의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물론 그걸 갈고 닦으면서 해나가는 게 배우 지망생들의 몫이지만 그런 것들도 한번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남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혹은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내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이걸 냉정하게 바라보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찾아가는 것도 전 절대 패배한 인생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게 더 성공할 수 있는, 더 만족된 삶을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배우 활동은 제가 어떤 걸 찾아서 한다기보다는 주위에 어떤 작업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에 하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의 저는 거의 배우 활동을 좀 취미처럼 하고 있는 경우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마음이 편안한, 음, 내가 재밌고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간간히 들어오는 의미 있는 작업들을 해나가면서 또 보람을 느끼고 내가 그래 배우로서의 꿈도 가지고 있었지 라고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체도 뭐 당연히 기회가 되면 하고 싶죠. 네, 맞습니다. 또 이제 질문이 있으신 분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받아볼까요, 그럼? 마지막 질문. 정말 긴 게 올랐어. 음,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베이스의 차이로 콘텐츠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특히 뮤지컬은 순간 휘발되는 현장의 주인공과 검색을 통해 사진으로만 접할 수 있는 뮤지컬은 콘텐츠에서 예외는 정보에서 얻기가 어렵죠. 맞아요. 현장 예술 뮤지컬의 기록으로 치환하시면서 중점을 두셨던 부분이 궁금합니다. 음, 맞아요. 공연은 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죠. 맞습니다. 그게 현장 예술의 가장 큰 메리트이자 가장 큰 진입장벽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까 저는 관객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관객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뮤지컬을 만약에 보러 오게 하고 싶다. 근데 일방적으로 야, 이 뮤지컬 너무 좋으니까 이 뮤지컬이 이런 배우가 나오고 아, 이런 상을 받았고 이런 굉장한 대단한 뮤지컬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이 알 법만한 소재로 건드려 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제가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특히 뮤지컬 중에서는 이제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실존 인물들을 바탕으로 한 작품들도 많잖아요. 근데 우리 요즘 TV 프로그램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나 그런 실제 사건들을 스토리텔링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런 프로그램들이 왜 재밌냐면 그 사건을 모르지만 그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건에 관심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뮤지컬도 마찬가지예요. 뮤지컬을 아는 사람들끼리 즐길 수 있는 요소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알 법만한 요소를 건드려서 그걸 뮤지컬과 어떻게 섞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대중성을 얻으려면. 어,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중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백석 시인을 모티브로 한 만들어진 뮤지컬이죠. 근데 백석 시인의 삶이 굉장히 파란만장합니다. 들여다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대본을 다 써놨는데 아직 유튜브 컨텐츠를 못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음. 근데 그런 시인의 삶 자체에 좀 초점을 맞추고 비율을 뭐 8대 2 정도로 맞추는 거죠. 8을 실제 사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 2를 그래서 나와 나타샤와 흰당나귀라는 뮤지컬이 이런 뮤지컬이 있다. 라고 간략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비율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 이 적정선을 찾는 게 가장 어려운데 뮤지컬을 즐기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거면 뮤지컬의 비중이 많아도 상관없지만 뮤지컬을 모르는 사람들도 끌어오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 그런 대중적인 부분을 건드려 주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까 보여드렸던 컨텐츠처럼 뭐 팬톤을 이용한 그거라든지 제 컨텐츠 중에 그 디즈니 캐릭터 어플 해가지고 유행한 거 있었잖아요. 그걸 이제 뮤지컬 캐릭터로 바꿔가지고 그걸 했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대중성을 조금 더 가미를 해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시도였던 것 같아요. 네.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뮤지컬이라는 장르도 역시 드라마와 영화 콘텐츠와 마찬가지로 마치 이 뮤지컬을 보지 않았지만 내가 이 뮤지컬을 본 듯한 착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작품에 관심에 생기게 만들어주는 흥미를 유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콘텐츠를 만들 때. 음.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너무 이제 또 중원부원 하다 보니 이게 답변이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이제 저희 오늘 여기까지 질문 받아봤고 추후에 뭐 SNS를 운영하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또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또 열어주신다면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질의응답 시가 끝났고 아, 다 물론이죠. 강의 후기 너무 감사하고 PDF 파일 받으실 분들은 그 채팅창에 써주시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지금 우리 담당자님은 퇴근하시고 이제 또 쉬셔야 되는데 또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아직 못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못한 얘기가 너무 많고 하나하나 따지고 가면 하고 싶은 얘기도 너무 많고 자세하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도 많은데 다음에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는 뮤지컬 천재 황주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